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제조업 사정 너무 안 좋네요. 직원 내보내는 곳도 있고 4개월째 임금 체부지인 곳도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조업 사정 안 좋죠. 안 좋은 거 맞아요. 뭐 잘 돌아가는 공장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진 게 맞습니다. 제 방송에도 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시고 방송을 라디오처럼 들으신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썰방 초창기에 가장 많이 했던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공장 관련 컨텐츠입니다. 생산직 관련 컨텐츠. 제가 공도 출신이다 보니까 공장 관련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현실에 대해서 썰 푸는 게 많았죠. 뭐 생산직 텃세, 아니 교대금 시스템, 교대금 하면 이제 다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단점, 이런 부분에 썰 푸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고 유입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에는 대기업이든 중견이든 중소는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꼭 대기업이라서 무조건 잘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예. 물론 현차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잘 나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쪽도 봐야 됩니다. 이쪽도 사실 위험해요. 현차는 좀 위험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예. 물론 뭐 현차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왜 그런 기업 걱정하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은 앞으로 현차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나가지 못할 거예요. 예. 저 미국 공장이 완공되면 물량이 확 줄 거거든요. 이거는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물량이 확 줄면 당연히 국내 공장 매출이 떨어지겠죠. 매출 떨어지면 성과급도 지금처럼 안 터질 겁니다. 네, 절대 안 터질 거야. 그 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이 높은 이유가 성과가 엄청 많이 터졌었거든요. 성과가. 많이 팔려야 성과가 높은 건데 이제 국내에서 안 팔리고 이제 해외 가서 안 팔리면 뭐 남는 게 많이 없으니까 성과를 못 받겠죠, 이게.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리면 당연히 잔업특허도 주는 겁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이제 국내 차를 많이 A형을 사줬겠지만 아마 올해부터는 차를 그렇게 이제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 신차 구입 많이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차를 다 대부분 사람들이 할부로 사거든요. 지금 차를 할부로 무리하게 사가지고 그 할부금 갚는 게 버거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차를 구입한 사람 중에서 일시불로 구입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신차 많이 비쌉니다. 요즘에는 뭐 K5 소나타도 안 사. 그거보다 더 윗단계 사더라고. 뭐 그랜저나 아니 G80 같은 거. 예. 그 할부금 메꾸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 벌기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할부금 감당이 힘든 사람들 중고차를 많이 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좀 그랜저나 아니면 이제 G80, G70 이런 차들이 매물 엄청 많아요. 그 모델이 왜 매물을 내놨을까? 형편이 안 좋아지는데 매달 나가는 할부금 갚기 버거니까 이제 딜러한테 내놓은 거야. 그리고 자동차 경매 시장 가보면 가장 많은 차가 그랜저하고 G80이에요. 네. 경매에 나왔다는 건 자기들이 이제 할부금 못 내서 이제 차압당한 거죠. 근데 경매장에서 막상 딜러들이 그런 차를 안 사요. 벤츠 E클래스하고 이제 G80 안 사.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중고시장에서 가장 애물단차가 뭐냐면 벤츠 이제 C클, E클, 그리고 이제 뭐 BMW 7 시리즈, 그리고 G80이에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 아닌가? 맞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보통 카포드 좋아하는 차입니다. 제건급한 차 맞죠? C클래스, E클래스, BMW 뭐 520, 730i. 이거 카포드 엄청 좋아해. 한때 많았어. 지금도 좋아해. 맞죠? 그리고 G80, G70, 이 카포드 좋아합니다. 차에 대해서 멋부린 사람 좋아하는 차야. 근데 이런 차들이 오히려 애물단지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지금은요, 중고차 시장이 잘 나가는 차가 오히려 이런 거, 쉐보레 올란도, 스파크, 모닝, 레이, 아반떼 구형, 이런 게 잘 나가. 이런 게. 왠지 아세요? 유지비 많이 안 들고, 중고차 그렇게 안 비싸고, 장고장 적고, 예, 운전하기 편하고, 그런 차들이 잘 나갑니다. 가성비와 어떤 실속을 갖춘 차들. 제가 언급한 차들.
이런 차들은 중고차를 먹여 살립니다. 지금. 근데 막상 이제 기름값 많이 들고 수입이 많이 들고 감가 많이 떨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벤츠 차량, 그 아우디 뭐 A7 이런 거, 특히 아우디 A7이 애물단지예요. 요즘 안 사 이게. 그래서 감가 엄청 심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올해 들어서 이제 카포질 한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마 비싼 차를 할부로 무지하게 구입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게. 할부 구입이 없으면 사실 판매량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현금으로 당장 자동차 매장 가서 일시불로 구입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사람도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요. 방기현님 오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K5 하이브리드 모델을 일시불로 현금 그리고 카드로 현금 카드로 있잖아요. 그냥 일시불로 끌고 사는데 얼마이겠습니까? 거의 없죠, 여러분. 보통 K5 하이브리드 모델이면 3천 중반 이상 가거든요. 풀업을 하면 4천이 넘죠. 근데 웃기게 뭔지 아세요? K5가 지금 나오는 차 중에서는 비싼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비싼 게 맞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비싼 차들이 많아. 지금 뭐 이제 뭐 스포티지도 4천 넘고 뭐 소렌토는 5천 넘습니다, 여러분. 네. 카니발은 리무진으로 가면 억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타 브랜드 차량에 비하면 K5면 좀 싼 편이에요. 근데 3,500 넘습니다. 한번 볼까? 자, K5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감 3,100인데 여기서 옵션 추가시키면 자 하이브리드블이 3,250, 치등록세까지 하면 3,500이야. 보험료까지 하면 노블레스 3,600, 시그니처 3,900. 그러니까 이게 그 치등록세나 이제 이것저것 내면 3,000 중반 넘어가요. 3,000 중반 넘는 게 맞지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할부로 사는 것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할금 내기도 버거운 사도 많아. 그러면 올해부터 아마 신차 판매는 좀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생각에. 그래도 차를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수요는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자동차도 예전만큼 막 건재하지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 그 반도체도 뭐 작년에 선망했다고 하지만 반도체도 봐야 돼.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을 탄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꺾인 적이 있었거든요. 반도체가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꾸준하게 잘 되는 사업이 아니야, 이게. 뭐 그런 거 따지면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 중에서 정말 잘 굴러간다고 말한 것이 없어요.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잘 나갔던 석유화, 정유, 철강 쪽이 희청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원래 자동차보다 더 잘 나갔던 쪽이 석화에 석화, 석유화. 근데 이런 쪽에서 요즘 희망퇴직 받고 회사를 통폐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수 줄이겠다는 거죠. 왜 줄이겠습니까? 적자가 나니까. 돈이 안 벌리니까 그런 겁니다. 철강도 요즘 희망퇴직 많이 받고 있잖아요. 현철이나 포스코 이런데. 몸값 비싼데. 아무튼 지금 뭐 사정이 안 좋습니다. 뭐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전반적 사정이 안 좋아 이게. 반도체도 봐야겠지만 뭐 무조건 작년만큼 잘 된다 볼 수는 없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시급이 오르면 일반 조소기업, 정규직원의 월급이 그거 오른 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도 동결되거나 감봉되고 서비스 업종과 물류 현장, 생산 현장에 임시직 인원과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식재료와 가공식품을 만드는 제조사의 판매 단가가 올라가죠. 또한 자영업자분들의 재료비와 유통비, 써야 할 알바생 인건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의식주 비용만 폭등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 말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시급이 오르면 문제가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는 거. 인건비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이제 물건값도 오른다는 거. 시급만 오르고 다른 건 안 오르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뭐 시급 오르는데 음식값 그대로고 세금 그대로고. 아니죠. 다 오르죠. 그러니까 시급이 오른다는 건 다른 것도 오르면 명분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시급이 오르면 좋아요. 시급이 오르면 내 월급도 같이 오르니까 좋은 거야.
예, 경기가 좋을 때는 사장님도 일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물가가 많이 올라가죠. 경기가 안 좋고 사업 처지가 안 좋은데 물가가 많이 오를 만한 명분을 제공한 거야. 왜냐? 시급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올해 시급이 얼마입니까? 1320원이죠. 작년 시급이 1020원이에요. 290원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이거. 적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시급이 오르면 직원들 임금이나 복지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뭘 올려줘? 왜냐하면 요즘에 중소기업이 사정이 많이 안 좋아. 아까 제가 뭐 대기업 얘기했지만 중소기업 사정이 안 좋아요. 뭐 중소기업 보너스도 없습니다. 물가 올라가서 상품의 퀄리티가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뭐 음식 같은 것도 맛만 비싸지 사실 맛없는 거 너무 많아 이게. 그렇죠. 가격은 비싸고. 중국집 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중국집 싸고 맛있었는데 요즘 비싸고 맛없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짜파게티 끓여 먹는 게 낫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비싼데 실속은 없어.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죠 이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물가 올라가면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거예요. 퀄리티 좋게 하면요 남는 게 없어요. 기업들이 남겨먹으려고 장사하는 건데 못 남겨먹으니까 이제 퀄리티 낮춰버리는 거예요. 낮춰서 그 낮춘 만큼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근데 그게 소비자한테 티가 나는 거지.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조소기업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뭐 받는 월급이 많지 않은데 시급이 오른다고 해서 연봉을 올려달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오르반 명분이 줬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조소기업 사정을 보면 일도 많이 없고 회사도 좀 많이 문제가 많아.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 올해 물가도 오르는데 연봉 좀 올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못 해 이게. 이게 문제죠. 신규 직원도 월 걸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조소도 짜밥 만드는 직원도 월 걸려. 근데 문제는 짬이 되는 사람들 월급이에요. 짬이 되는 사람들. 경력이 한 10년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연봉이 한 4천만 원 중반 이상 된단 말이야. 예. 그 사람들 연봉을 못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짬이 안 되는 직원도 올릴 수 있어요. 뭐 2,800 받는 친구들은 3,000까지 올릴 수 있어. 예. 근데 문제는 짬이 찰대로 찰 사람들은 못 올려준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다 동결이 아니에요. 직급이 높은 사람은 동결이고 낮은 사람은 좀 올려줄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감봉되진 않아요. 다 감봉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짬이 있는 분들이 연봉을 올려달라고 말을 못 합니다. 왜냐? 회사에서 못 맞춰주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죠. 미안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돈 이거밖에 없다. 뭐 더 올려달라고 하면 나도 이제 뭐 방법이 없다. 뭐 딴 데 가라. 안 말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딴 데 갈 데가 없어 지금. 그럼 어떡하냐? 아 사장님. 그 사장님 제안한 거 제가 맞추겠습니다. 동결하십시오. 끝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조소기업보다 더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조소기업보다 시급 오르면 더 타격받는 게 바로 일반 소상공인입니다. 일반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죠, 여러분. 우리 제조업은 시급 오른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진짜 후달리고 하진 않아, 이게. 진짜 후달리는 곳은 일반 서비스 업종이랑 이제 일반 자영업이에요. 이분은 남는 것도 많이 없는데 시급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 아, 가뜩이 장사 안 되는데 아르바이트 쓰면 안 되겠다. 아르바이트는 안 쓰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봐. 시급 오르면 음식 가격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시급 음식 가격 올리면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매상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알바생 똑같이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냐? 3명 쓰는 거 2명 줄이고, 2명 쓰는 거 1명 줄이고, 1명 쓰는 거 아예 안 써버리고, 그렇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올해 아르바이트 시장은 더 파이가 쪼그라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그리고 버티지 못하는 이제 제조업이나 이제 자영업은 뭐 도산하거나 폐업하겠죠. 그래서 뭐 폐점 아르바이트도 점점 기해질 겁니다. 점점 많이 기해질 거예요. 요즘에 뭐 1명 뽑는데 100명 넘게 지원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없는 사람만 피해 봅니다. 없는 사람만. 없는 사람은 데미지 있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그래서 뭔가 대비가 안 돼 있고 자금질이 안 좋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 피해봐. 그래서 앞으로 돈이 없고 일 안 하면 고달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